재혼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애초에 전제 조건으로 깔리게 됩니다. 이혼하는 것 자체가 자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고, 엄마의 남자친구, 뭐 아빠의 여자친구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제가 볼 때. 안녕하세요. 법무인 든든 이영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혼은 보통 이런 기대에서 시작이 되죠. 한번 겪어봤으니 이번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졌으니까 다음번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서 보통 시작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재혼 과정에서의 이혼이 오히려 더 빠르고 더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법적 구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죠. 초혼만 해도 뭐 집안 대 집안이 결합을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재혼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애초에 전제 조건으로 깔리게 됩니다. 전 배우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전 배우자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통해서 형성된 재산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지 또는 어떻게 지급받을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하에서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결합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하나하나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분쟁의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하고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고 재혼은 초혼에서의 어려움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재혼 과정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갈등의 요소가 아무래도 자녀로 인한 갈등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둘이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친자녀와 계자녀 사이의 차별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가족관계가 되다 보니까 각각을 어떻게 다루는지 측면에서 갈등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애청하는 그 나는 솔로 돌싱 특집만 봐도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자녀 문제예요. 나는 애가 있는데 애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키울 수 있느냐, 한쪽만 애가 있고 한쪽에 애가 없는데 우리 결혼해서 애를 새로 가질 거냐, 이런 문제부터 하니까 확실히 재혼, 결혼에서도 자녀가 키가 되고 재혼, 이혼에서도 자녀 문제가 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혼하시는 당사자분들도 힘드신데, 또 이제 그 자녀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정말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돼요. 이혼하는 것 자체가 자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고, 재혼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자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그 자녀한테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 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재혼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재산 관계가 복잡합니다. 예전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재산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두 분 사이에 또 새로 형성된 재산들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걸 특유재산으로 볼지, 어떤 거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혼 상황에서도 갈등들이 좀 발생을 하고, 혼인 중에서도 좀 문제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혼을 할 때 이혼을 생각을 안 하시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한가 싶긴 한데, 재혼, 이혼할 때 재산 문제가 복잡해요. 워낙 양쪽 다 재산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재혼 상태에서는 그냥 각자 명의로 각자 관리하는 편이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상황에서 또 두 개를 섞으면 나중에 이걸 나눠서 정리하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각자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이 잡힌 상태에서의 재혼 결혼이면 재산은 좀 각자 관리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재혼 가정이어도 30, 40대 이혼하는 경우에는 뭐 일반 초혼 가정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50대 이후에 특히 이제 황혼 이혼으로 갔을 때는 자녀와의 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재산 관련된 이슈들이 크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갈등 사례나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혼, 이혼의 경우도 커지는데, 재혼 당시에 요즘에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재혼하시려는 각 당사자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아예 처음 재혼 과정에서 요즘엔 많이들 정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들한테 너희 몫을 떼주고 나머지는 내가 재혼해서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이건 건드리지 말아라.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재혼을 반대하는, 혼자서는 요즘에 이제 결혼해서 자기 삶을 꾸리기 어렵고 부동산 문제랑 제일 얽혀서, 특히 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부모의 재혼을 보통 반대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걸 아예 떼주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뭐 상속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 오히려 그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혼, 이혼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자녀와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사공이 더 많아진 거죠. 참 어렵습니다. 재혼이라는 것도 어렵고 재혼 이혼이라는 것도 오히려 초혼 이혼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재혼 가정에서 등장하는 문제가 전 배우자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 배우자와 특히 자녀가 있으면 전 배우자와 계속 엮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갈등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재혼하실 때 법률혼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냥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장성한 경우에는 특히 같이 살지만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고 뭐 드라마나 영화에 가끔 나오는데 엄마의 남자친구, 뭐 아빠의 여자친구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제가 볼 때 자녀가 장성했다면 따로 살아도 된다면 나중에 트러블도 더 없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 재혼 가정에서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특히 재혼은 한번 이혼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가정만큼은 좀 꼭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문가들을 좀 찾아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현실적인 이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